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의 평가예요. 연준은 지금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동향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담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실제로 마이너스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일단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도 한번 수출 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양이 낮은 그런 칩에도 이제 수출 금지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겠죠. 자, 관련 종목군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가 전망은 상승할 것이다, 아니다,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상승이냐 안정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확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확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마이너스를 크게 만들어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올라오면서 장중에 한번 다시 반등세를 크게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후반부에 떨어지면서 내려갔다가 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는 0.04%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세를 거의 초반에 대비해서 끌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이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죠. 나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에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매 판매와 일단 국채금리를 좀 보게 되실 건데요. 자,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0.7% 증가를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0.3이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 버립니다. 와, 그래서 뭐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지난번에 월요일날 발표된 그 필라델피아 그 제조업 지표도 있었죠. 자, 이 부분도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증가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이 커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84%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5.21%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요 4.93%를 나타냈다. 이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2007년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다 왔다는 것이 또 중론이겠죠. 자, 최고치 수준을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왔으면 다 왔어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의 또 다른 어떤 반전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경제가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지금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금리 동결이 90%에 육박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라고 봐야 되나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있을 이 금리 회의에서는 그냥 동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목하는 것은 12월 달에 동결을 하냐 마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 작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점이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다시 시장의 어떤 문제점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들도 그렇게까지 문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점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반도체 제재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야기, 네,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4.68%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죠.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생성형 AI, 이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AI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을 좀 많이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담이 되죠. 또 그리고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해버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회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미국의 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통제된다. 자, 이게 지난번에 어디였어요? 화웨이였던가요? 걔네가 이제 저걸 만들었잖아요.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하이닉스의 칩이 들어갔어. 근데 하이닉스는 뭐 이쪽으로 공급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 나와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회 회사를 통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 것까지도 막기 위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네, 그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하는 거 안 돼! 네, 그 다음에 이 중국 쪽에 이제 마카오 쪽에 아니면은 뭐 어디 홍콩도 뭐 중국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제외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회사로도 납품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칩 자체가요. 여러 가지 좀 저런 게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A100이라는 그런 칩에 대해서는 이제 고성능 칩이었기 때문에 이런 칩을 이제 그 수출 금지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중국의 AI를 확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저사양 칩을 만들었어요. A800, H800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저사양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A100, H100이라는 이 첨단 AI 칩보다도 속도가 한 10에서 3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사양 칩을 가져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H800이라는 이 저사양 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게는 당장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에게 이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저 부분을 뭐 해줄 수도 있다. 뭐 AI 칩,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봐야 되겠죠. 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역시도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AMD 역시 마찬가지, 인텔, 브로드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은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이었다. 자, AI 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 AI 칩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조금 좀 수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 며칠 전부터 나온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 반입에 대한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냥 납품해도 되고요. 중국 내에서 사업을 그냥 연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큰 호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 AI 칩을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 부담을 줬지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추가 제재 대상이 된, 즉 A800, H800에 관련한 그런 칩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럼 뭐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대신에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그럼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깎아먹는 수준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나쁘게 판단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연결고리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따른 그런 부담감,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유가 상승이냐 안정이냐, 지금 중동 관련한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에서도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코리아 유전 아니죠, 엔카 유전이죠. 엔카, KOR, 앵커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앵카 유전도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들이 형성하고 있죠. 그거 청산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 요 부분이고,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제
누구예요? 저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확전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이 있는데 거기다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지켜보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될 건데 일단 미국에서는 확전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가는 부분이 좀 될 것이고 이란은 모르겠다. 일단 니들 들어오면 우리 하마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격할 거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저 레바논 쪽에는 헤즈볼라? 걔네들하고도 같이 또 진행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 니네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전쟁하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우디는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나서요. 물론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랍에 대한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우디에서는 그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촉즉발이다. 뭐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뭐 근데 좀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지금 86.6달러 정도로 끝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유가가 뭐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확전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유가가 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전 상황으로 가지 않더라도 미국이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예전에 중동전쟁, 그때처럼 중동의 이제 산유국들이 이 석유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 니네 짜증나? 우리 아랍 국가들을 지금 괴롭혔어? 그러면서 야, 오펙 다 모여. 그래가지고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러시아도 지금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놈들조차도 여기 이 유가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유를 무기화하는 곳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게 오펙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그러면서 사우디에게 증산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전이 아니더라도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 정도 상태에서의 부분들이 과연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직까지는 전방위적으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주변 국가인 뭐 사우디, 이집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중국아 니네가 가가지고 좀 전쟁 좀 말려봐라. 왜 중동 애들이 니들 말은 좀 잘 듣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중국의 그쪽에 중국에서 또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미국이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 혼자 가서 하게 되면 야 이스라엘을 니들이 이제 또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이 제재가 받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중국도 개입했었는데 지금 러시아도 뭐 살짝 이야기했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굳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니네가 이렇게 뭐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유가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외교적으로 계속 풀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서로 이 감정이 많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전쟁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 무장단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서 전쟁하는 건 좋은데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중동 지역 내의 이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자제하는 분위기다. 약간 이제 좀 누르고 있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모르죠. 꼭지가 돌아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쪽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확전이 된다 그러면 유가가 크게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 확전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혼자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것이 중론이죠. 뭐 별다른 어떤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이 확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억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상황은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형태로 가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은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지고요. 걱정할 것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재가 들어갔죠.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인데 이 반도체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AI 쪽 관련해서 이게 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이쪽을 자꾸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먼저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는데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쪽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제재를 당하는 칩과도 별로 관계가 없게 하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오히려 이제 반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수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어제 많이 올랐었던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깎아먹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이 부담이 없는 상태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유가 전망이 상승이냐 안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동 지역의 확전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면, 네, 뭐 유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뚜렷하게 할 수 없고요, 확전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바이든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고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네, 확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한 번 손해를 준 종목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매수 시점을 잘못 잡아서 손해를 일으킨 종목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종목일수록 바닥을 찍고 나서 또는 지지선 확인 이후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죠. 네, 굳이 그렇게까지, 네, 원수, 네, 뭐, 불구대천의 원수,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내가 팔아먹었거나 내가 손해를 봤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기회가 나오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약간은 또 혼조 양상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